안녕하세요. 양용석입니다. 오늘은 노인 상담의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자의 제2장 노인 상담 개관, 그 다음에 제3장 노인 상담의 영역에 관해서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노인 상담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정의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먼저 왜 노인 상담이 요즘 시대에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정의를 내리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노인 상담을 필요로 한다. 노인들은 현대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대, 세대 간의 차이 심화, 노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노인들이 겪는 경제적 빈곤 등으로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겪고 있다. 현대 가족 구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핵가족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자녀가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면서 부모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핵가족화는 가족의 중심축이 부모, 자녀의 종적인 축에서 부부 중심의 횡적인 축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축의 이동은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속에서 노부모의 역할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노부모의 가정 내적 중심 역할은 약화되거나 상실되었으며 결국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대와 세대 간 차이의 심화, 그리고 현대사회의 급격한 발전 역시 현대 가족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젊은 층은 더 이상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신뢰하지 않으며 노인들의 연륜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낡은 것이 되었다. 따라서 가족과 사회 속에서 노인들의 지위는 하락되었다. 덕목으로 간주되던 경로사상과 효사상은 점차 희미해지면서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사회적 약자로 전락했다. 컴퓨터에 빠져있는 손녀들도 조부모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전 세대에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 미디어를 통해 보다 새롭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 이와 더불어 노인들의 욕구와 수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어지면서 노인들은 고립되고 소외되었다. 경제적 문제는 노인이 호소하는 실질적이면서도 절실한 문제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의 수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은 노인의 수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노인의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부양을 떠맡게 되면서 과중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노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노인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부양 부담에 따라 노인은 가족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 변화되어가는 가족 구조에 따라 노인들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문제로 노인들은 심각한 빈곤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화에 따른 지리적 이동 역시 노인들의 관계망을 축소시키고 물리적, 정서적 지지 자원을 상실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전통사회에서 노인들은 친지와 가족들과의 밀접한 관계망을 통해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원을 얻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 노인 홀로 혹은 노부부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원과 친구, 친척,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을 통한 지원의 양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전문 상담원과 같은 공식적 관계망을 통한 지지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노인 상담은 이미 사회 구조의 주변으로 밀려난 약자인 노인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여 노인들이 변화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원들의 지지를 도모하는 총체적인 돌봄의 역할을 한다. 김태연 학자에 의하면 노인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의 대면 관계에서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 사고, 행동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가져와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현대 사회를 사는 노인들이 당면한 욕구와 문제는 노년기에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장애가 되므로 그러한 장애 요인들을 살펴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이 상담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노인 상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정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노인 상담이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관하여 다양한 상담적 통로를 통해 훈련된 상담자와 감정적, 내용적, 이해적 상호작용을 거쳐 기대했던 관심사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따라서 노인들의 발달 욕구를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노인들의 적응을 돕는 것을 노인 상담의 1차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맥도널드와 헤네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노인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위기를 겪는 동안에 도움과 위로,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맥도날드와 헤네이는 노인 내담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체계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감, 관심, 라포 이러한 것들이 노인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노인 상담이 다른 그 계층이나 다른 그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 노인 상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담자의 연령이 상담자의 연령보다 대체로 높다. 노인 상담의 경우 내담자의 연령이 다른 상담 유형의 내담자들에 비해 높다. 그 말은 상담자의 연령이 내담자의 연령보다 낮을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내담자가 상담자보다 현격하게 연장자일 경우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역동과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한 예로 상담을 위한 라포 형성의 문제가 된다. 라포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믿음의 관계를 말을 하는데 대개 치료적 동맹 혹은 치료적 관계를 말한다. 라포는 상담 초기에 형성되어 상담의 종결 이후에까지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지속되는 신뢰관계다. 라포 형성을 위해서는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신뢰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담자에 비해 내담자 연령이 높을 경우 연령 차이는 상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을 압도하거나 자신을 가르치려 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며 내담자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기 어렵게 된다. 또 내담자 역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상담자에 대해 라포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인생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넘어선 노인 내담자로서는 상담자가 적다는 것이 라포 형성부터 상담 전 과정에서 부담이 되어 깊은 차원의 상담으로 들어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내담자의 저항이 강하다. 노인 내담자의 경우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근거로 상담자의 상담 의도에 강한 저항을 보일 수 있다. 노인들은 경험적으로 축적된 지식 그리고 다양한 삶의 변수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개인적인 신념이 강하다. 이 점은 상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상담자가 젊은 경우 내담자는 상담자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인식의 변화가 요구될 때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고정관념이 변화의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내담자의 경험의 폭이 넓다. 내담자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 그중 삶의 변화에 대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경험은 내담자가 상담에 임하는 자세와 상담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이 영향은 상담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불신하여 상담적 개입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중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담자의 특성보다는 상담자의 심리적 위축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담자의 넓은 경험의 폭 혹은 내담자의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한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가 과거에 누렸던 영화가 어떠하든 현재는 문제에 빠진 내담자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변화 욕구가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성인들에 비해 약하다. 늙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익숙한 것을 반복하고 재확인하는 것이다. 노년기가 겪게 되는 신체 노화 및 경제적 변화는 노인들의 새로운 도전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인들이 다 늙어서 무엇하냐는 식으로 하는 말은 새로운 삶을 갖고 가려는 의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상담 현장에서도 건강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문제를 있는 자리에 그대로 정체시키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 상담자가 지치기 쉽고 상담의 진행 역시 더뎌진다. 그러나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학습된 무기력, 즉 열심히 또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계속 실패하여 더 이상 도전할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상담 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노인 내담자가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자, 이렇게 그 노인 상담과 다른 상담가의 차이점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노인 상담의 의의와 역할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 세대에 비해 노인들은 비교적 교육 수준이 낮고 성 역할은 여전히 고정되어 있다. 또한 겪어온 어려움이나 자신의 현재의 고민을 드러내기에는 자기 표현 방법이 미숙하고 익숙한 삶의 패턴을 선호하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인들이 상담의 장으로 나오는데 장애인이 되고 있다. 전체 상담에서 노인 내담자의 수가 적은 것은 이러한 장애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 내담자가 적다고 해서 노인 문제가 적거나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노인들의 문제는 숨어 있으며 드러나지 않은 상처들과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들, 관심과 사랑에 대한 욕구, 사회적 인정 욕구 등 많은 상처와 욕망들이 감추어져 있다. 따라서 노인 상담자는 노인들의 욕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노인 상담의 의의와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노인 상담은 노인들이 인생 발달 단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변화와 적용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노년기를 살면서 노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들은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노인 상담은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노년기가 삶의 발달 중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지지를 제공한다. 노인 상담은 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도움을 주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등의 광범위한 차원에서 노인들을 돕는다. 노인 상담은 노인들이 숨은 욕구와 현실적인 욕구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여 노인들이 생후 후반기를 원만하고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 상담은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원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포함한다. 노인 상담은 노인에 대한 가족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노인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원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여 가족이 노인의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돕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그 노인 상담 시의 그 전이와 역전이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전이와 역전이라는 표현 그 단어를 알고 있지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향해서 내담자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과거의 그 감정을 어떤 그 이미지를
관련이 없는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그런 과정을 전이라고 하고,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러한 감정들을 투사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그 과정과 기제를 저희가 역전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노인 상담에서도 이러한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하네요. 또 역전이도 마찬가지로 그 노인 상담에서 전이는 그 다음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 어린 시절의 경험. 상담자와 내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내담자는 상담자를 평생토록 가지고 있던 부모상과 연결시킬 수 있다. 어린 시절 초기 관계는 성인기를 지나고 성인 후기에 이르러서도 전이 관계로 연결된다. 젊은 상담자들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내담자가 어린 시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놀라지 말고 보다 신중하고 분석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 또한 그 두 번째는 이어지는 발달 단계에서의 경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내담자들은 많은 과정을 거쳐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 단계에서 노인 내담자들은 젊은 상담자들을 자신이 이상화하고 있는 아들 또는 딸로 여길 수 있다. 또한 인생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기와 타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셋째, 현재 서 있는 발달 단계에서의 갈등. 예를 들어 아주 약하고 힘들어하는 노인 내담자는 상담자를 힘있는 부모상과 연결시킬 수 있다. 또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인의 경우 상담자를 최근에 죽은 남편이나 믿을 만한 자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그 역전이에 있어서 젊은 상담자의 경우 내담자를 이상적인 할아버지로 보고 사랑받는 손자녀 역할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혹은 내담자를 부모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이때 상담자에게는 강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공적인 상담의 개입을 위해서는 상담자가 자신과 노인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전이와 역전의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제3장 노인 상담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노인들의 그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주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들은 주로 가족관계 문제 요인, 건강 문제 요인, 경제 문제 요인, 상실감 요인 및 주거 문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0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가 48.6%, 느끼지 않는다가 51.4%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가 48.6%로 2008년 43.0%보다 5.6%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전화 상담의 주요 내용은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들을 포함하며 포괄적으로는 정서적 영역, 상실감, 고부 갈등, 고독과 소외감, 친구, 이웃 문제, 말벗 등등, 경제적 영역, 경제적 지원, 주거 문제, 금전적 어려움 등등, 신체적 영역, 건강, 가사활동 에러 등등, 사회적 법률적 영역, 적정기관 이용 안내, 거취 문제, 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 한국 노인 상담센터의 전화 상담 통계는 노인들의 주요 호소 문제가 취업, 가족관계, 건강, 고독과 소외, 성과 결혼 등의 주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 결과들이 보여주듯이 노인 상담의 주요 영역은 크게 정서적 영역, 경제적 영역, 신체적 영역, 사회적 법률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정서적 영역. 노년기에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족과의 접촉이 이전 발달 단계보다 빈번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은 노년기에 더 중요한 공간이 된다. 남성 노인들은 직업 일선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된다. 따라서 그만큼 가족들과의 접촉은 늘어나게 되며 가족 간의 상호관계 역시 확대된다. 여성 노인들의 경우 은퇴를 하거나 혹은 은퇴가 아닐지라도 노년기에 독립한 자녀들과 분리되고 남편이 은퇴와 더불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위치와 역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노년기 남성과 여성의 역할 변화는 가정 내 부부 갈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핵가족화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노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노인들은 전통적 가치관과
대립되는 현대적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들과 경쟁하기도 힘겹다. 젊은이들은 효와 충을 강조하던 노인 세대들과 다르다. 효보다는 개인적인 관심에 집중하고 충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은 전통적으로 노인들이 받아야 할 몫인 효에서 멀어지고 결국 젊은 층의 관심사에서 묻혀 노인들은 자신의 설자를 잃어버린다. 노인들은 실망과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면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인들은 고립감과 소외감, 정체감의 혼란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고독과 소외 문제는 꾸준히 노인들의 호소 문제였다. 여기에는 이성교제에 대한 상담도 포함된다. 노인 내담자가 이성교제를 원하는 이유로는 노후의 고독감 때문에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 등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이성교제에 대한 상당 부분은 소외와 고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영역.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 단독 세대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소득 보장이 불완전하고 복지 지원도 아직 불충분하며 노후 준비에 취약한 세대적 특성 때문에 노인층 대부분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후 현격한 생활 수준이 하락이 노인들이 겪는 생활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노인들이라도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려는 생각 때문에 보유만 하고 있을 뿐 처분하여 자신이나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 번째, 신체적 영역. 노인들은 노화와 함께 신체 건강 약화와 적응력 감소를 경험한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매우 많으며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건강 문제가 1차적 근심, 걱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건강상의 어려움이 동시에 얽혀 있다는 것이다. 빈곤한 노인들의 경우 장애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커서 건강 수준뿐만 아니라 지속적 결함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경험한다. 초고령 노인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스스로 수족을 못 움직여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는 취미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과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법률적 영역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노인 복지 시설이 확충되어 가면서 노인들의 사회 활동은 종교적인 봉사 활동, 가족 단체 봉사 활동, 자연 보호 운동, 지역 단체 가입을 통한 활동 등으로 크게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 단체 및 기관 알선, 원조 등 사회적 영역에 대한 상담은 최근 늘어나는 노인들의 사회 활동 욕구와 함께 중요한 상담 내용이 되고 있다. 사회시설에 대한 상담은 대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대학과 같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상담이 많다. 그 외에도 외로워서 취미생활을 위해 친구를 사귀려고 배움의 의지로 자녀의 권유로 이성을 사귀기 위해 사회시설을 이용하고자 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노인 범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경우 노인 본인의 경우보다는 가족이나 노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에서 상담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경우로는 재산 분할이나 분가, 독립세대 구성이죠. 공식 문서 작성 및 공문서 발송 방법 등의 상담도 상당수 있었다. 향후 사회적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 그는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 저희가 오늘 저희 책에 나오는 제2장, 제3장 노인 상담의 개관, 그 다음에 노인 상담의 영역을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가 온라인상으로 제가 또 이 2장과 3장에 관해 연결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문을 보시고 제가 강의했던 내용, 그 다음에 책의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경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온라인상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